이건 작년 형에게 들었던 소름이 돋는 이야기야. 형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모범생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골칫덩어리 학생이었대. 형과 친구들은 학교를 제끼고 시시때때 모이던 아지트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폐병원이었대. 이곳은 꽤나 유명했던 곳이야. 한때 심령 스팟이라고 TV나 유튜브에도 나왔던 곳이라 사람들이 가끔 찾던 곳이거든. 근데 형과 친구들이 폐병원을 아지트로 삼고 나서는 사람들이 금방 돌아가더라고. 아무래도 불량 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있으니 괜히 들어가기 싫었던 걸 거야. 병원의 안쪽은 완전히 버려져서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대. 수술대는 아무 곳에나 있었고 진찰 도구나 서류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대. 뭐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으니 심령 스팟으로 유명했었겠지. 어느 날이었대. 형은 그날도 학교를 제끼고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 이것저것 둘러보며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방에서 이리로 오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던 형은 겁도 없이 안쪽을 들여다봤대. 그곳은 진찰실이었대. 그리고 책상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더라. 형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방을 나가려는데 여기 앉아주시죠. 라고 고양이가 말했대. 이 형이 드디어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이 이야기하더라. 아, 진찰을 받아야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둥근 의자를 끌고 와 자연스럽게 고양이의 앞에 앉았다는 거야. 그러더니 고양이는 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이것저것을 물어봤대. 근데 정확하게 뭘 물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때는 성실하게 묻는 질문에 다 대답했다고. 뭐 물어보는 게 끝이 나자 고양이는 형에게 당신 말이야, 턱에 종양이 있어. 이거 입원해야겠는데? 라고 말했다는 거야. 형은 당황해했고 입원은 곤란하다고 고양이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다고 해. 근데 이 고양이가 상당히 끈질겼대. 알아듣기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대면서 형이 입원을 하도록 계속 설득을 시켰대. 형은 고양이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고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럼 입원 수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의 친구가 방 문을 열고 진찰실로 들어갔다는 거야. 형의 친구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문 안쪽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야. 혼잣말을 하는 건가 싶다가도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대. 그래서 의심스러워 문을 연 거지. 그런데 문 안쪽에서 고양이를 보며 혼자 이야기하는 형을 발견했다더라. 고양이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 바로 도망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 그 순간 형은 정신이 바짝 들었고 자신이 고양이와 이야기하고 자신이 진찰을 받은 것에 경악하면서 혼란스러웠대. 그렇게 형은 친구와 함께 폐병원을 나와 집으로 왔는데 도저히 그 폐병원으로 다시 가기가 무서웠다고 해. 형의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반년 정도 흘렀지. 형은 치통이 너무 심했었고 진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형은 의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엑스레이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예전에 찍은 엑스레이와 비교해봤을 때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난 크기라고. 형은 폐병원에서 고양이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났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야. 결국 형은 큰 대학병원으로 10일 정도 입원을 하며 턱의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지.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었고 지금은 퇴원해서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있어. 형은 그때를 생각하며 고양이에게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서 폐병원으로 가 고양이 사료를 이것저것에 뿌려주고 왔다고. 하지만 난 아직도 이 이야기가 꺼림칙해. 만약 친구가 문을 안 열었다면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대로 형이 입원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애초에 고양이가 말했던 입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난 기묘한 느낌이 들어. 이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시작해. 집이 이상하다며 나에게 술을 사주면서 들었던 이야기거든. 요즘 집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아내도 몸 상태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람을 불러 불제를 지냈어. 몇 달 전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 아내는 회사에 출근을 해 분명 집에는 자신 혼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현관 옆에 있는 방에서 방을 가로질러 가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눈에 띄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잘못 봤거나 잘못 들었을 거야. 기분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한밤중에 친구의 귓가에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리고 집 2층 베란다 창문에서 커다란 손바닥 2개가 찰싹 붙어있는 게 보이기도 했대.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혼자 있었는데 말이지. 그리고 손바닥을 보았던 날 저녁 친구는 집 계단에서 굴러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해. 그런데 친구는 이상했다고 해.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밀어서 굴렀다는 거야.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흐르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뭘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친구의 소개로 한 영능력자? 퇴마사라는 사람을 집으로 불렀다고 해. 그 퇴마사는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이 집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당신들 최근 1년 사이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있나요? 그 사람의 험담을 계속 당신들이 떠버려대니 그 친구가 생명이 된 거야. 친구는 담담했다고 해.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겉모습은 그 친구 같지만 속은 당신들의 증오라는 거예요. 그게 뭉쳐져서 당신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있으니 일단 제가 퇴마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결국 또 같은 일이 생길 거예요. 퇴마를 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 등이 아팠다더라. 친구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하고. 그리고 퇴마가 끝난 후 이제까지의 이상한 일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대. 자신들의 증오가 자신들을 해친다는 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무서워해야 한다는 게 아직도 무섭긴 하더라.